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밤중 건물 옥상에서 긴박한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몸에 밧줄을 연결한 구조대원이 건물 옥상으로 내려옵니다. 곧이어 사람들의 몸에도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차례로 사람들을 올려보낸 뒤 다시 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불로 작업장에 있던 직원 등 24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옥상으로 올라간 4명이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된 직원 4명은 치료 중인데요. 소방당국은 냉동창고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몰려 있습니다. 트레일러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향 양북휴게소에서 25톤 대형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던 다른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서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3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고 법원은 8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 공판을 진행한 건데요.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8개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가 갈려서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풀이로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8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 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봤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분풀이로 경비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았다고 봐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앞서서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성 측은요, 내가 만취를 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비실을 목적지로 정확하게 인지를 했었다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다시 경비실을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한 것은 범위가 명확하고 일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이 주장도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상해의 고의로 다치게만 하려고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살해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형량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이 그 경비원분을 공격을 한 부위가 어디였냐면 머리입니다. 예, 머리면 사람의 급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 부위예요. 그것도 거기를 반복해서 가격을 했고요. 또 1차 가격 이후에 나왔다가 재차 들어가서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면 적어도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 같습니다. 예.
자, 부산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옥상에 있었던 직원 등 4명이 헬기로 구조된 사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를 면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밤 10시 40분께 이제 부산 서구에 있는 수산물 가공 제조 공장 11층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인근에서 근무하던 청원 경찰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건물 2층하고 10층에는 그 직원 기숙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 기숙사에서 화재 발생하면 심각해지거든요. 대체로 아마 이제 그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 26명 정도 있었고요. 예. 한국인들 그 이제 뭐 당직자 한 2명, 그래서 한 28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빨리 신고하는 바람에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이 아마 시설은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 울렸고요. 스프링쿨러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4명이 이제 아까 우리 그 화면에 나온 게 4분이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방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구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소방관들이 진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